자, 디톡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걸로 해서 독소로 인해서 비만이 된 것을 이제 제거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독소 배출이 이 기본 원리인데 앞에서 제가 이제 별걸 다 갖다가 이제 다이어트에 갖다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가장 이제 유명해진 잘못 갖다 붙인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나마 메이저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많이 유명한 다이어트 방법 중에 잘못 갖다 붙인 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디톡스 다이어트에서 비롯되는 이 체중 감량은 독소 배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칼로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일어나는 것이지 디톡스를 통해서 내가 진짜 많이 빠지게 된다? 사실 디톡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칼로리 제한을 단기간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거기서 다이어트가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볼 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디톡스 하면 장 청소를 많이 하는 개념이죠. 장에 대한 디톡스를 하는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숙변 제거. 숙변에서 독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장에는 숙변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장은 점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매끈하고 항상 유동적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숙변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에는 독성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혀진 지가 100만 년 전에 이미 밝혀졌어요. 이게 말이 100만 년 전이지 사실 되게 오래전에 밝혀졌어요. 근데도 그때 엄청 강력했던 그러한 어떤 다이어트 업체의 상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숙변에 의해서 독소에 의해서 디톡스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개념은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계속 자꾸 비만 세균 얘기가 나와요. 뭐 근래 들어 나온 건 아니고 이것도 꼭 꽤 됐죠. 한 4년 됐나? 3, 4년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비만 세균을 제거를 하면 그러니까 장에 있는 비만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남들보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비만해진다라는 개념이 많고 또 이것을 제거하면 그만큼 다이어트가 쉬워진다라는 개념인데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렇기 위해서 장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만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근데 장에는 지금 비만 세균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도 같이 있거든요. 500여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장 청소를 하면 과연 이 비만 세균만 쏙쏙 골라서 제거가 될까요? 유익균도 같이 제거가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익균이라고 하는 유산균도 마찬가지로 같이 제거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실 장 청소에 의해서 비만 세균을 해결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한동안 비만 세균을 줄이고 비만하지 않게 하는 균도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들이 있었냐면은 이 비만하지 않는 세균, 그러니까 제가 이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외우지는 못했어요. 이 비만해지지 않는 세균, 비만함을 억제하는 세균을 이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식을 하느냐? 다른 건강한 장의 변을 희석을 해서 그것을 이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 이식이 있어요. 실제로 대변을 이식을 하는 그것을 보관하고 하는 대변 은행이 있고요. 이런 이식을 진행하는 대변 클리닉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사실 비만뿐만 아니라 어떤 장에 대한 이런 질병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발생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장의 균의 문제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가 되어졌는데 이게 되게 훗날 후세대가 봤을 때는 서프라이즈에 나올 법한 정말 웃기는 얘기죠. 대변을 이식한다라는 게. 그래서 또 연구가 여기서 멈췄어요. 더 이상 저 연구 결과가 발전되지도 않고 실제로 미국에서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이런 대변 이식과 관련해서. 그만큼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모유에서 그러한 비만을 억제하는 균이 있다, 유익균이 있다라고 해서 모유와 관련된 또 제품이 생겨나게 됐고 실제로 수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황당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이어트에 이제 집중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판단할 수가 없고 어떠한 경우에는 내가 분명히 안 될 건 알면서도 이런
내가 그냥 굉장히 웃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디톡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어, 사실 근본적인 그런 밝혀진 바는 없다. 검증된 부분이 없다. 이거 디톡스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부분이 없다. 유사의학이다라고 보는 것이 나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디톡스는 사실 검증된 부분도 아니고 또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약과 식품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과 식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뭔가 인위적으로 신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외부적인 물질이 어, 작용을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에 따라서 식품이냐, 약이냐라고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약이라는 것은 내가 신체에 인위적인 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그 점에서 독이랑 구분이 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독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뭔가 주입이 됐을 때 신체에 인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적절하게 썼을 때는 질병이 개선이 되고 조절을 하게 됐을 때는 약이라고 불리고 만약에 이로 인해서 인체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는 독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고 같은 거예요. 그런데 식품은 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미친다고 해도 아주 농축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처럼 아주 농축을 해서 섭취를 한다고 해도 아주 미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디톡스 같은 경우는 식품이죠.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디톡스 제품으로만 살이 빠진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의약품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디톡스 제품이 식품인 이상은 인체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디톡스 제품이 요즘에 되게 예쁘게 여성 취향으로 잘 취향 저격을 해서 많이 나오게 되고요. 디톡스 자체가 이런 한동안 뉴요커들이 커피 들고 다니는 것처럼 자기 관리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관리에 대한 상징인 개념으로 좀 가져가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하시지는 마시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런 다이어트에서 벗어나서 심리적인 안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우프다 그러죠. 웃기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무작정 중독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서 상처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 판단하기가 많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이어트 상술에 많이 이런 돈을 쏟아붓게 된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